안녕하세요. 툴레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김이랑입니다. Parents Taking Action, 행동을 취하는 부모 프로그램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모듈 1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소개드리고 아동 발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 배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 이 Parents Taking Action 프로그램을 줄여서 PTA라고 지칭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PTA 프로그램이 만들어진 이유, 10주간 10개의 모듈을 보게 되실 텐데요. 그래서 그 10개의 모듈에서 다루어질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볼 내용입니다. 또한 그림으로 아동 발달 단계에 대해서 알아보고 유아기 자폐증 선별 도구인 엠챗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매뉴얼 세션 1 그리고 2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 PTA 프로그램은 자폐를 양육하시는 분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서 궁극적으로는 양육자분들과 가족들 그리고 자폐 아동들의 삶을 증진시키기 위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PTA 프로그램이 미국에 거주하시는 한인분들을 대상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한인분들이 언어적 장벽으로 여러 필요한 정보들 그리고 서비스들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PTA 프로그램을 한국어로 제공함으로써 조금이나마 언어적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10주 동안 매주 동영상을 시청하신 후에 부모 멘토분이 이끄시는 그룹에 참여하여서 이 시청한 내용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을 가지실 것입니다. 그러면 10주 동안 어떤 내용을 다루게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모듈은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이 모듈인데요. 프로그램 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우리 아이가 잘 자라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타내는 신호에 대해 배울 것입니다. 이 신호는 발달 단계 이정표라고도 부르는데요. 아이가 몇 개월에는 어떤 발달을 이루어야 하는지 그 이정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모듈에서는 자폐증의 특징, 그리고 자폐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왜 자녀가 자폐 진단을 받았는지, 아이에게 필요한 도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폐 진단을 받고 나면은 부모님들이 자폐 아동의 발달에 필요한 여러 테라피나 트리트먼트들을 제공하실 텐데요. 그럴 때 자폐 아동 발달에 도움이 된다고 과학적으로 알려진 개입 방법들, 영어로는 evidence-based intervention들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또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지 않고 오히려 이게 해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개입 방법들도 여전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은 무엇이 있는지 또한 살펴볼 예정입니다. 세 번째 모듈에서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도움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으니 아이가 학교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그 서비스들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응원을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이가 학교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특수 교육 시스템과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 IEP라고도 알려져 있는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모듈에서는 아이들과 함께 놀이하는 방법, 그래서 아이들이 이 놀이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것이고요. 어떻게 이 놀이가 배움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모듈에서는 아이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표현하도록 격려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의사소통에는 이런 언어적 소통도 있지만은 그 외에도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그 방법들에 대해서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여섯 번째 모듈에서는 아이의 놀이 기술과 상호성을 기르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또한 아이에게 가르쳐야 하는 중요한 사회성에 대해서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일곱 번째, 여덟 번째 모듈에서는 도전적 행동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왜 자폐 아동들이 이런 도전적 행동을 보이는지, 그래서 이런 도전적 행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거나 아니면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게 되겠습니다. 이제 처음부터 여덟 번째 모듈까지는 대부분 아동들의 발달에 대해서 다루었는데요. 아동들의 발달뿐만 아니라 양육자분들의 정신 건강에 대해서도 또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아홉 번째 모듈에서는 양육자분들의 스트레스, 우울 신호에 대해서 배우고 어떻게 하면 이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모듈에서는 아이와 그리고 가족들이 함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여러 사회적인 지지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가족들의 사회 지지 기반들을 형성하고 형성하는 방법들에서 배우고 또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배운 내용들 그리고 앞으로 계획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계획입니다. 발달 이정표 (Developmental Milestone이라 무엇일까요? 많은 부모님들은 아이의 신체적 성장에 익숙합니다. 예를 들어서 생후 5개월쯤 뒤집기 법을 배우고 7개월쯤 걸어 다닙니다. 기어 다니거나 걷는 것을 운동 발달 이정표, 모토 마일스톤이라고 하고 이것은 특정 나이에 예상되는 신체적 기술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developmental milestone, 발달 이정표는 아이가 예상대로 상호작용하고 놀이하고 의사소통하는 법을 배우고 있음을 보여주는 표시입니다. 아이가 처음 미소를 짓거나 손을 뻗는 것 등이 이 발달 이정표의 예입니다. 그렇다면 아동이 잘 발달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병원 방문하실 때 의사들은 아이가 잘 발달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합니다. 아이가 성장이 발달 단계에 따라 잘 성장한다면 부모와 의사들은 아이가 잘 성장하고 있음을 알고 아이의 성장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관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폐 아동들도 일반 아동들처럼 비슷한 발달을 보여주기도 하고 동시에 자폐 아동들은 일반 아동들과 다른 발달을 보이기도 합니다. 일반 아동과 비교하여서 자폐 아동의 발달의 차이점을 이해하시면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교육과 서비스들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폐증 아이의 형제 자매 또는 다른 아이들의 발달 차이를 더 빨리 인식하여서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더 빨리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발달 이정표 (developmental milestone), 즉 아이가 예상대로 상호작용하고 놀이하고 의사소통하는 법을 배우고 있음을 보여주는 발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언어적 의사소통과 상호주의. 아이들은 말을 하기도 전에 주변 사람들과 교감을 합니다. 아기들은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기 위해 사회적인 미소, 눈맞춤, 표정, 제스처를 사용을 하는데요. 이것을 비언어적 의사소통이라고 합니다. 아이가 주고받는 방식으로 상호작용을 계속합니다. 이렇게 아기가 사회적 방식으로 다른 사람과 주고받는 대화를 하는 것을 상호작용, reciprocity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행동은 생후 2개월경에 나타나기 시작하고 보통 생후 6개월에서 9개월 사이에 아이들에게 많이 관찰이 됩니다. 어린아이들은 다른 사람들이 보여주는 것에 흥미를 느낍니다. 어떤 것을 함께 바라보는 것, 이것을 공동주의, joint attention이라고 하는데요. 이 기술은 생후 9개월부터 15개월까지 발달을 합니다. 공동 관심은 아이들이 언어, 사회성, 사고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아이들은 또한 다른 사람이 보는 곳을 보고 다른 사람이 가리키는 곳을 보고 사물의 주의를 돌립니다. 이 발달은 보통 12개월에서 15개월에 발달합니다. 아이들은 또한 관심사를 공유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들은 대상을 가리킴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고 합니다. 아이는 검지로 대상을 가리키며 상대방이 어디를 보아야 할지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관심 유도, directing attention이라고 하며 12개월에서 15개월 아동에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가리키는 거, 포인팅이 그 다음 단계인데요. 아이가 포인팅을 한 후에 상대방이 보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배웁니다. 다른 사람의 반응을 체크인 하도록 보는 것은 15개월에서 18개월 정도부터 발달을 합니다. 아이들은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기 위해 보여줄 물건들을 가져와서 그 물건을 공유합니다. 누군가의 관심을 끌기 위해 물건을 공유하는 것은 상호작용이나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좋은 매개체입니다. 아이가 상대방이 그 물건에 관심을 보일 때 더 흥미를 가지고 이러한 발달은 12개월에서 15개월 정도부터 나타납니다. 어린아이들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주변 사람들을 보고 모방하고 배웁니다. 모방을 통한 학습은 생후 12개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장난감으로 무엇을 고치는 것과 같은 놀이도 모방의 한 형태인데요. 장난감 핸드폰으로 대화하는 것처럼 하는 이런 간단한 놀이는 12개월 정도부터 시작을 할 수 있고요. 인형에게 먹이고 재우는 것과 같은 복잡한 놀이는 2살에서 3살까지 보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온갖 상상놀이를 합니다. 이는 단순히 다른 사람들을 흉내내는 것을 넘어서는데요.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인 척 한다거나 다른 곳에 있거나 마법의 힘이 있다고 믿는 것을 포함합니다. 상상놀이는 새로운 대화와 행동의 변화를 포함하며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이런 상상놀이는 보통 3살 때부터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자신이 아기일 때부터 다른 아이들을 알아보고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들은 다른 아이들과 교류하고 싶어 하고 그들의 연극놀이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관심과 상호작용, 또래 아이들에게 보이며 24개월에서 36개월에 관찰됩니다. 이렇게 아동이 특정 발달 단계를 제때 보이지 못하면은 이를 레드 플래그, 위험 신호라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위험 신호가 있다면은 아이는 발달 전문가에게 진찰을 받고 필요한 발달에 필요한 서비스들을 제공받게 됩니다. 유아기 자폐 선별 도구인 엠챗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유아기 자폐 아동을 선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도구인데요. 이것은 20가지의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고 예, 아니오로 답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답을 아이의 주치의와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소아과 의사는 아이의 발달이 정상인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모든 아동들은 18개월과 2년 사이에 수학과 정기 검진 시 M책과 같은 발달 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권합니다. 가끔 의사들이 M챗이나 다른 발달 검사를 권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사회성, 의사소통, 놀이 발달에 대한 염려가 있다면 발달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의사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M책과 같은 이런 검진 도구가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의사들이 자폐를 선별하고 조기 개입을 하기 위함입니다. 이 M챗 도구는 자폐를 진단하는 도구는 아닙니다. 이것은 자폐의 위험이 있는지 선별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M챗을 통해서 위험성이 있다고 판명이 되면은 그 아동을 좀 더 스페셜리스트에게 보내지고 그 스페셜리스트가 자폐를 진단할 수가 있고 그 진단에 따라서 서비스들을 제공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자폐가 있는 아동의 다른 자녀가 있다면 이 M챗 또는 유사한 선별 검사를 하기를 권장을 드리고요. 이 M챗의 점수를 보면은 0개에서 2개 항목에 예라고 대답했을 경우에는 자폐의 위험성이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3개에서 7개의 항목에 예라고 답했을 경우에는 위험성이 중간쯤이라고 보게 됩니다. 그리고 8개에서 20개 항목에 예라고 대답하셨다면 자폐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M챗 이 선별 도구는 나중에 디스커션 하실 때에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PTA 프로그램의 각 모듈에서 다루게 될 주제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리고 아이의 developmental milestone, 그런 생애 단계별 발달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또한 아이의 발달을 추적하는 데 사용되는 M챗이라는 선별 도구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가족과 공동체 공유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